주변에서 너무 깜짝깜짝 잘 놀라시는 부모님들 계세요. 엄마 아빠가 웃음 넘어가는.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나가면 누가 보잖아 막 이런 거 하게 돼도 아예 이제 그 불안이 높아지니까 좀 조심하셔야 네. 되고요. 또 이거 굉장히 잘못 오해하시는 건데.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니까 내가 얘를 잘 도와주고 안심시켜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안심시켜주고 지나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셔도 애는 별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이 얘가 혹시 평가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은 애가 얼마나 불안해할까, 선생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할까. 그래서 이모야 막 저보고 저기 네. 이모야, 이모가 놀아줄 거야 막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곳에 쭈삣하면 괜찮아 여기 하나도 안 무서워. 근데 그게 오히려 얘가 무섭구나 불안하게 이런 만드는.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안심시켜준다거나 너무 빨리 도와주게 돼도 아이 스스로 도전을 해볼 기회를 줄이는 거고요. 또 이와 관련해서 회피를 너무 많이 허용해 주시는 부모님. 아이가 뭐 좀 배운다 했을 때 조금 힘들면은 그래 배우지 마.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하지 마. 하게 되면은 아이는 불안은 피할 수 있구나. 그래서 그 이후에도 피하게 되고 이후에는 등교 거부나 이런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직면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부모님께서 차단해 버리시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뭐 어디 가져가면 일단 배 아파, 머리 그렇죠. 아파, 속이 울렁거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태린이 같은 경우에 가끔씩 태린이 제가 볼 때 하기 싫으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. 엄마가 이제는 아는 거죠.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. 그러니까요. 아니 맨 처음에는 걱정이 되는데 저희 지용이도 배 아프다는 소리를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좀 이제 슬슬 짜증이 나죠. 이게 뭐 꾀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선생님 이걸 정말 잘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근데 이제 꾀병과 이 신체화 증상은 다른데요. 꾀병은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거고요. 신체화 증상은 아이가 실제로 실제로 고통을 아파요. 느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신체 증상이 불안하면 반드시 동반이 돼요. 막 긴장되고 다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니글니글거리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애는 진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런데 이 최고조로 이 신체의 어떤 반응이 최고조일 때는 어떤 애냐면은 바로 불안한 행동을 하기 바로 전이에요. 그러니까 막상 그 행동을 하고 나면은 괜찮죠. 체념이 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해져요. 그래서 아이가 그 고비를 넘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아이한테 갑자기 하게 되면은 정말 더 심한 신체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단계별로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엄마랑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떤 그 표를 하나 짜놓는 게 좋는데요. 그러니까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수준부터 보다 심한 수준까지, 어려운 수준까지 조금씩 도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엄마 없이 10분간 아빠, 아빠랑 있어보고, 그 다음에는 30분간 할머니, 엄마가 없는 오후를 아빠랑, 그 다음에 거의 온종일 할머니, 그 다음에는 아이를 이제 봐줄 보모가 있으면 오후 동안 보모랑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온종일 보모.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저녁 때거든요. 저녁 몇 시간 동안 친숙한 아빠랑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 할머니, 그다음에 저녁 몇 시간 동안 보모, 밤늦은 시간 보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데요. 여기에서는 꼭 뭘 해야 되냐면은 한 단계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줘야 돼요. 그게 어떤 칭찬이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든 그래서 내가 불안을 극복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보상을 얻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잘 돼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모든 건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예. 더더군다나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른도 참 어려운 일인데 불안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인내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계표를 했을 때 초반 한 3, 4단계까지는 조금 지루하게 가요.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다음에는 훨씬 빨리 가고요. 보기에는 저게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. 네네. 근데 언젠가는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니까 아이고 내가 애한테 저런 짓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독하게 맘먹고 한번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아이들의 불안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상황 좀 볼까요? 네, 제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전 발레를 좋아하는 7살 김생순이라고 합니다. 발레를 배우는 게 너무 좋지만 예쁜 우리 엄마랑 떨어지는 건 너무 싫어요. 네. 내가 발레를 하는 동안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갔다가 나를 데리러 오는 걸 깜빡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? 발레를 배우고 엄마랑도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걸까요?
불안하네요. 엄마 떨어지는 게. 아니 정말 아이가 이렇게 뭐 학원 문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사실 엄마는 2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무슨 볼일을 좀 볼 수 있는, 남들은 주어지는 그 자유가 나한테는 없잖아요. 아휴, 발레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너무나 진짜 진땀 나거든요, 선생님. 네, 그렇죠. 초조하죠. 그럴 때 인내심 우리는 또 가동시켜야 되는 거고요. 저런 경우에도 어떤 분리불안 해결하는 단계와 비슷해요. 뭐 아이의 어떤 분리불안 정도에 따라서 엄마가 문 가까이 교실 안에 문 가까이 의자를 두고 앉아 계시는 것도 되고, 그거보다 조금 괜찮은 상태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 문 밖에서, 앞에다가 의자를 네. 놓는데요. 그러면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기 앉아갖고 애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애를 안심시키려고 막 얘한테 이거 하시거든요. 내가 너 보고 있다, 막 이러면서. 그러면 애는요, 자기가 뭐 하나 하고도 이렇게 되니까. 그거 보면 더 답답하다니까요, 그러면 뒤돌아보는 거 쟤는 보면. 내가 왜 안심시켜주고 격려해줘도 왜 나만 보냐.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하면 가서 엄마 봤어 이거를 해요. 그래서 부모님은 믿으셔야 돼요. 아이는 잘할 거야. 그리고 너가 걱정되면은 그냥 엄마한테 잠깐 왔다가 엄마는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괜찮으면 또 가면 돼. 그래서 아이가 왔다 갔다 네.